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계속 곡버스 100% 투입을 했고요. 드디어 어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그래도 무난히 잘 보냈어요. 주돈은요, 아침에 사실 곡버스를요, 다 정리를 했어요. 어제 미국장 하락하는 거 보고, 오늘 우리 장이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요 모르는 상태였어요. 미국장 봐서는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항생 중국 장을 봐서는 상승을 하는 게 맞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동시효과가 다가오면서 이제 개장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보합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장 시작을 하면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어떻게 오늘 매매를 했는지. 이건 선물이니까 갭 상승을 했고, 이렇게 코스피로 봐야죠. 코스피거든요. 이거 시작이에요. 장 시작하면서 거진 보합권, 곡버스가 0.17%인가 하락을 하면서 동시효과를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이때 동시효과에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100% 정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선물하고 현물이 쭉 들어오면서 거진 현물이 들어왔죠. 제가 오늘 현물이 들어오면 무섭다,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쭉 들어오면서 선물 가지고 다시 빼고, 그죠? 다시 선물 가지고 상승을 시키고, 이때까지는 무조건 현물은 무조건 들어오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때 팔았다가 다시 요때 어차피 항생이 상승을 못하고 중국장도 지지부진하고, 그 상태에서 미국이라든지 금리가 오늘 굉장히 높았잖아요. 환율 다시 뚝 상승을 하고 위안화 다시 상승을 하고, 그거 확인한 다음에 다시 여기 투입을 했습니다. 100% 다. 어차피 곧버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거는요, 항생이에요. 항생. 오늘 미국장, 유럽장, 미국장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항생이 힘을 못 쓸 겁니다. 사실 어제 미국장하고 유럽장이 좀 어떠한 뉴스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하락폭이 컸어야 되는데, 중국 항생 이 호재 때문에 하락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래도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런 거를 봐서는 오늘 항생이 만약 상승을 했다 그러면 코퍼스는 다 정리를 했어야죠. 근데 항생이 조정을 받았어요. 항생이 장 시작하면서 조정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일봉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연속성이 계속 남아 있어요. 오늘 만약에 항생이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단발성,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아직 자국을 남겨 있어요. 내일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양봉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죠? 모양새가 우스워지죠. 그죠? 만약에 레버리지를 투자하신 분이라 그러면 이거는 호재고, 저는 곧버스를 투자했으니까 이거는 악재고, 이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 레버리지를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만약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거를 마지노선으로 잡아가지고, 그죠?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오늘 항생이 상승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미국 그 달러 금리 지수 있잖아요. 10년물 국채 금리, 그게 4%가 넘어갔다 그래도 환율이 떨어지고 항생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요, 저는 오늘 곧버스를 다 정리한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한 10%, 20% 들어갈까 그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센 거거든요, 어제 나온 게. 근데 오늘 항생이 밀렸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항생이 밀렸으니까 오늘 항생의 영향, 중국의 영향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장의 어떠한 그 움직임에 어떠한 그 방향을 선택하지 못할 거예요. 이거는 내일, 오늘 미국하고 유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내일 항생도 결정이 될 수 있다. 내일 만약에 항생이 상승한다 그러면 약간 이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하고 이런 게 다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항생은 내일 확인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오늘 우리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했죠? 저도 오늘 단타로 대응했어요. 일단은 현물부터 한번 보죠. 현물 코스피 시작하면서, 그죠? 10시
1700개, 10시 30분 2400개, 2140개. 그죠? 아침에 시작하면서 현물이 무진장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주돈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지까지 외국계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굉장히 한 14조까지 이렇게 넘게 들어왔는데 그 돈이 주돈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노랑머리야, 빨간머리야, 하얀머리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시아계 자금 같은데? 이거 검은머리 자금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세요. 10시 30분에 2140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11시에 1780개 2140억이 1780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현물이 갑자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느꼈을지 모르지만 10시 30분 장 열리기 바로 직전까지 굉장히 고요했어요. 그리고 항생이 딱 열리고 중국장이 딱 열리자마자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주가가 쭉 빠져버렸거든요. 그거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은 중국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항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오늘 항생이 상승을 안 하고 보합선에서 약보합에서 끝나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항생이 오늘 그 선에서 그러니까 오늘 0. 몇 프로가 있죠? 0.6%인가 빠진 거는 어저께 그 야간 선물 시장에서 빠진 액수만큼 빠진 거라서 실질적으로 주간 선물 시장 본장에서 항생 본장에서 빠졌다고는 또 할 수가 없어요.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항생이 하락을 해가지고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그죠? 플러스권이 아니라 보합권도 못 올라가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매수세는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끝날 때 동시호가에 4천억 그죠? 그리고 동시호가 끝나고 4,800억 이렇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 이 돈은 중국을 보고 들어온 거죠. 그죠?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게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오늘이 위클리 옵션 만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선물이 아주 그냥 요동을 쳤어요. 자, 시작하면서 그죠? 시작을 하면서 빼는 것 같은데 안 뺐죠. 그러면서 10시에 마이너스 3,200개. 선물이 그나마 빠지면서 저항을 준 거예요. 그래도 뭐 상승세는 막지를 못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거든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10시 10시 30분 10시 30분까지 대략 4,000개 5,000개죠. 그러면서 10시 30분에 항생이 열리면서 항생이 갭 하락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우리 장도 막 흔들렸잖아요. 그때 7,000개까지 땡기고 그죠? 7,000개 땡기고 그러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시작하면서 쭉 상승했던 게 쭉 빠졌어요. 그게 12시까지 빠졌거든요. 10시 30분 11시 그 사이로 해가지고 쭉 빠져가지고 12시까지 12시까지 쭉 빠진 거예요. 그리고 12시부터 다시 상승을 할 때 요 1시잖아요. 보통 이쯤에서 상승을 했는데 여기까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그 다음부터 뭘 했냐?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롤링만 했어요. 선물 가지고 롤링만 했거든요. 그리고 장 막판에 던지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그죠? 선물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옵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하락이라든지 더 이상 상승 같은 건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장 한번 5분 봉 한번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죠? 이게 선물이니까 여기 갭이 있는데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선물은 갭 상승으로 떴으니까. 현물이 계속 들어왔고, 그죠? 선물이 요거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요거 따라서.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롤링. 그리고 장 막판에 하락. 그죠? 장 막판에 하락은 예고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장은 굉장히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다 단타로 대응을 했어요. 뭘 가지고 단타를 했느냐? 딱 두 가지. 선물하고 선물이 움직임, 그죠? 빠지는지 올라오는지 들어오는지 요거 보고 그 다음에 현물에서 금융투자, 요 금융투자 움직임, 그죠? 금융투자 굉장히 와리가리하죠. 금융투자 한번 볼까요? 금액 선물이네. 현물
현물에서 금융투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1000개까지, 11시 30분까지 1200개, 1300개까지 팔다가 다시 사다가 다시 팔다가 나중에는 30분까지 2100개. 그죠? 2100개.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팔았죠. 2600개까지 팔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게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뭘 보자 그랬죠? 여기 보시면 미니콜, 미니풋. 여기에 다 나와요. 요거 보고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금융투자에서도 물량이 들어온다, 물량이 나간다. 대충 요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풋하고 콜. 그죠? 풋을 사들이면 주가가 마이너스로 계속 던지는 거고. 그죠? 풋을 계속 사들였죠. 사들이고. 그 다음에 콜을 계속해서 팔아대니까 마이너스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요거 보고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괜찮았어요. 큰 수익은 못 봤는데 괜찮았고, 그리고 장 상승하고 장 하락하면서 너무 변동이 심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해주는 지표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 원달러 환율. 그죠? 원달러 환율. 이거예요. 이 원달러 환율 보고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음봉으로 크게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굉장히 셌거든요. 지금 1311원까지 빠졌네요. 금리는 계속 환율이 빠졌네. 빠진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위안화는 계속 버티고 있는데 위안화 그죠? 위안화 버티고 있죠. 어제 이렇게 빠졌는데 위안화는 그나마 버텼다. 다시. 근데 위안화는 이렇게 보시면 그 느낌이 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내일 항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중요하고, 다만 오늘 유럽하고 미국장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 미국하고 유럽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 환율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환율이 꺾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장은 지금 아까 전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죠? 제가 봤을 때가 이렇게 모양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환율도 괜찮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이 6시가 다 된 건데 6시가 다 됐죠? 5시 55분인데 환율이 폭 꺾였네요. 그죠? 오늘 저녁에 또 봐야겠죠.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가지고 환율이 이만치 올라가 있어가지고 환율은 잠깐 동안에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일 환율도 음봉이 이렇게 나와버린다. 오늘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음봉이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다시 이제 곧버스 정리할 시기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환율하고, 그죠? 위안화하고,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지수. 난리 났죠? 4% 넘어갔어요, 4%. 근데,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제 유럽은 금리가 막 쳐 올리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갈까 하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금융 강국이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금융 강국이잖아요. 금융이 발달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기업 실적에 좋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말씀해 주신 분 땡큐입니다. 고마워요. 그런 댓글 아주 좋아요. 그런 정보 좀 주세요. 주돈이 모르는 정보. 주돈은요, 채권하고 선물, 옵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투심이 가늘어가지고 선물하고 옵션에 막 휘둘리는 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예민하게 보느라고 요새는 정신이 없습니다. 기존 같았으면 보지도 않았어요. 환율도 잘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차트하고 뉴스만 가지고, 특히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뉴스가 별 볼 리 없죠. 그랬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나마 다행히 지나갔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4천억 가까이 사들였잖아요. 뭘 샀는지 한번 봐야죠. 그죠? 아이고, 삼성전자를 250만 개를 사들였네요. 그죠? 250만 개 6만 원, 그러면 대략 한 1,500억 맞나요?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사들인 거에 반은 삼성전자를 샀네요. 삼성전자 바이든하고 별로 사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 바이든이 헛소리 해가지고, 그죠? 지금 막 유튜브라든지 뉴스에 나오죠. 워렌 버핏이 왜 반도체 관련주 샀다가 그거를 팔았는지, 그러면서 바이든한테 그러면 안 된다. 시장 원리를
해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유튜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뭐 별 볼 일 없는데, 그죠? 2차 전지,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자동차 골고루 들어갔네요. 근데 성장주에 또 들어갔네.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또 들어갔어요. 카카오는 팔았구나. 그렇죠? 이런 데 좀 들어갔고. 그리고 현재 잠깐 봤는데, 오늘 이거예요. 오늘 베이지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베이지북이 오늘 발표한다고 얘기가 안 나왔는데, 베이지북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미묘한 시기고, 저는 사실 이런 지표 같은 거 안 보잖아요. 근데 하도 지표에, 지표 가지고, 아니, 중국이 무슨 그 지표 하나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중국 지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나라 사람들만 믿지. 근데 그거 지표 나왔다고 가지고 항생이 뻥 떠버렸잖아요. 그게 어차피 일요일 날 그 양해가 열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려고 올렸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참 그거에 흔들리는 우리 장도 참 우습고 어저께 미국 장도 좀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미국 장에서 지금 나오는 지표가 뭐냐? 아예 뉴스가 없으면 흘러내리는 장인데 그러면 그 흘러내리는 거를 반락을 시킬 수 있는 다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봤더니 뭐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그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신규가 아니라 연속이 중요한 거거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중요한데 오늘은 신규예요. 그나마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그죠? 여기 황소가 3마리가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봤더니 유럽. 지금 유럽이 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떨어지잖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하락의 시작. 유럽이 봤더니 이거는 오늘 다 나온 거고. 그리고 유럽이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요. 실업률도 나오고. 그죠? 근원 소비자 물가도 나오고. ECB에서 통화정책회의 발표도 하고요. 유럽은 뭐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하나 있는 것 같고. 그죠? 다 내용이 좋게 나올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하락을 좀 해줘야지. 사실 어저께부터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리고 베이지북 발표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그거 중요하지 않나? 나는 그런 게 중요한데, 베이지북 이런 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그리고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유럽장을 봤어야죠. 현재 유럽장이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많이 빠지는 게 아니었네? 응? 제가 잘못 봤나요? 닥스가, 다시 쭉 상승한 거예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나 보네? 그죠? 무슨 이유가 있네? 그죠? 유로스톡스도 그렇고, 아까 전에 마이너스 0.8까지 빠지는데 0.3까지 다시 올라갔네요? 그래. 그러네요. 유럽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본 김에 원자재도 한번 볼까요? 원자재. 기름이 다시 상승하는 것 같고, 오늘 원자재 시장 한번 보셨나요? 굉장히 싸늘했어요. 원자재 시장이. 그래서 별로 안 좋았다. 근데 지금 환율도 제가 아까 전에 본 거하고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죠? 1314원까지 봤었는데 환율도 쭉 빠지고. 그러면 어디에 뭐가 나왔나요? 뭐가 변화가 있나? 항생은 대략 1%가 빠졌네요. 종가에 1% 빠지고. 뭐가 변화가 있나? 글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빅스가 2%. 그죠? 원재재 시장이 좀 움직이고 환율 시장이 조금 빠지고. 근데 위안화, 달러 지수 변화 없고요. 달러 지수 변화 없고 위안화가 어디 갔냐? 위안화 변화 없고. 변화 없는데 우리 환율만 지금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도 빠져 있고, 채권도 빠져 있는데 10년물 국채 4% 올라가 있고, 그죠? 30년물이 3.9%. 그죠? 굉장히 별 없는데 우리나라 그 채권도 많이 올라갔어요. 2.3%. 그죠? 2.3% 막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채권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면 안 좋죠. 그죠? 채권 수익이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장을 유럽하고 미국 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상승하기는 힘들겠죠. 지금 저 상태에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떠한 큰 재료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호재가 떠야 돼요. 아주 작은 거라도. 지금 뭐 테슬라가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 재료 하나 있는데 글쎄요.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성장주가 과연 얼마나 힘을 쓸지 테슬라가 얼마나 힘을 쓸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장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일 첫 번째가 항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고객 예탁금이 변화가 없어요. 그죠? 고객 예탁금이 지금 만약에 장이 상승하려고 그러면요 고객 예탁금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50조 넘게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45조에서 지금 48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를. 그죠? 요런 거는 어떤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죠? 안 들어와요, 지금. 이게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신용자가 계속 늘어나요. 보세요. 수평이 딱 만났다. 그죠? 전고 벌써 들어가지고 한참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랬죠? 장이 좋을 때는 이게 호재라고. 밑에서 막 받치잖아요. 개미들이 막 빛내가지고 받치는데 얼마나 좋아. 그럼 계속 올라가면 주가도 계속 상승을 해야죠. 근데 거꾸러지면. 이거 거꾸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빚내서 투자해가지고 작살을 날 때 반대매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제일 잘 헤쳐먹는 게 누구다? 금융투자, 증권회사 애들. 지들이 돈 빌려주고 지들이 그걸 헤쳐먹는 나쁜 놈들. 그죠? 이게 그런 폭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승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락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많죠. 왜? FOMC가 바로 3월 22일에 FOMC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해 있고 4% 가까이 상승을 해 있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FOMC가 3월 22일인데 3월 22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장이 점점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우린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나마 괜찮아요.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예요.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가 4%가 넘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0년물 국채가 4%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국이 금리가 4% 넘어간 것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떠한 증표니까 그게 안 좋아가지고 미국장이 흔들리는데 그러면 그 이외에 이머징 국가들은요. 우리나라도 이머징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미국은 부동산 대출을 받으면요. 다 담보대출이에요. 담보. 그래서 미국 집값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옛날에 저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1%, 2%, 3% 이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장기 30년짜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정금리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 그 금리만 내면 되니까. 신규로 집을 사는 사람이 문제지 새로 사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과거에 집이 있는 사람들 집값이 떨어졌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고정금리잖아요. 고정금리. 그죠? 2%가 5% 됐다가 이제 8%가 되게 생겼는데 그죠? 이자가 따블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을 때 환율 분명히 쳐 올릴 거다. 그러면 누가 죽어난다? 서민들 죽어난다. 그래서 금리 동결은 부자들을 위한 동결이다. 그죠? 집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 빚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보호해 주려고 그러면 경제가 흔들린다. 아니에요. 나라가 흔들리고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는요. 개인의 어떠한 부채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부채, 국가의 부채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금리 올린다 그러면 그 충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번만 올려야 되나? 두 번, 세 번 계속 올려야 되는데 미국 따라가지고 캐나다가 금리 동결을 한다 그랬다가 인플레 때문에 안 되니까 다시 금리 올린다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웬만한 나라들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도 똑같고 금리 동결했다 그래서 좋아라 씨. 주가 올라간다 이 얘기 하는 사람들 진짜 바보고. 그죠? 이해가 안 돼. 지금 굉장히 안 좋다.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연준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고용이 떨어지든지 뭐 CPI 지표가 떨어지든지 뭐 무슨 지표가 떨어지든지 하여튼 떨어져가지고 연준에서 부드러운 멘트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니다. 많은 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라도 잡아야지. 그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오늘은 뉴스를 안 봤어요.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뉴스를 못 봐가지고 무슨 중요한 뉴스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재밌는 뉴스, 중요한 뉴스 있으면요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서는 유로스톡스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네요. 0.31. 그죠? 그러면 유럽을 한번 볼게요. 미국 뭐 이런 거는 볼 필요 없는데. 다우 한번 볼까요? 다이빙 중이에요. 그냥 다이빙. 이거 다이빙. 다우 다이빙. 그죠? 전저 깼다 그랬죠? 어저께. 다이빙 중. 그 다음에 S&P 500. 오늘 좀 이렇게 힘드네. S&P 500 다이빙 중. 그죠? 나스닥도 다이빙 중. 다이빙 중이에요. 나스닥 지표 한두 개 걸리는데 나스닥도 오늘 새벽 2개 다 떴습니다. 그죠? 2개 다 떴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너무 힘들다. 엄청난 돈하고 엄청난 뉴스, 엄청난 투심이 붙어야 된다. 심리적으로. 심리가 바뀌어야 되죠. 돈이 붙어야 되죠. 그죠? 개미들이 또 왕창 붙어줘야 되는데 이거 웬만해서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다 작살났다. 미국은 일단은 다 작살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건 뭐다? 유럽을 준비해야죠. 자, 독일부터 한번 볼게요. 슬슬 떨어져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스닥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200일선이 깨졌더라고요. 그죠? 어저께. 요거 오늘 회복할까요? 200일선 깨졌는데. 그놈의 200일선 뭐 그 얘기를 해대가지고 저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고 했는데 그죠? 200일선이 깨졌더라고요. 오늘 글쎄요. 오늘 그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이런 걸로 종합해 봤을 때 음봉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200일선은 영원히 안녕인데 그죠? 그렇다. 빅스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근데 본장이 열려봐야 돼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어느 순간에 확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유럽 슬슬 떨어지고 있죠. 그죠? 독일 그죠? 한번 보면 전고 라인, 전저 라인. 이게 몇 가지가 라인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또 빨간 걸로 한번 만들고 좀 두껍게 만들고 보기 편하죠. 그죠? 여기 오늘 이거를 이탈을 하는지 한번 보고 전저를 이탈을 하는지 여기가 전저네요. 전저, 전고 딱 걸려 있고 뭐 고점은 끝났고 그죠?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일 얘네들을 위로 올려야 될지 주위로 올려야 될지 아니면 위험으로 올려야 될지 위험으로까지는 안 올라가겠죠. 아직까지 시작이니까. 아니면 하방이 시작이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볼린저 밴드 이 대창이 이격도가 점점 쪼그라졌다는 거예요. 이격도가 쪼그라드는 건 못하? 위든 아래든 크게 한번 폭발을 한다. 쪼그라들었을 때 그죠? 방향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래로 방향이 나올 것 같고 똑같죠? 그러죠? 유로스톡스도 프랑스는 조금 느리긴 해도 다 따라 내려오겠죠. 그죠? 그렇다. 지금 상황, 지금 지표를 봐서는 뭐 달러하고, 환율하고 금리, 이것만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오늘 유럽하고, 미국하고 몇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이 지표들이 중요한지는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표 이거 보고 저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하도 이것 때문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5시, 나오지 않았나요? 이게 5시잖아. 오늘 5시. 그럼 이게 나오지 않았나? 잠깐만, 이게 내가 갱신을 안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건가? 볼까요? 응? 아직 안 나왔나? 5시가 아니구나. 그죠? 7시네, 7시. 이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 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오늘도 거기 쫓아다녀야지, 혼자서 단타 쳐야지, 여기 가서 또 이거 얘기해야지, 저희 가서 회의해야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난리예요, 난리 지금. 막 눈도 벌벌벌 떨리고. 아침에 9시에 화장실에서 진짜 거짓말하고 화장실에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태블릿 하나 들고 이거를 재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어디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냥 제가 있는 곳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이게 회사다 보니까 또 큰일이 터지다 보니까 남의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화장실 간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동안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정신이 없다. 그 회사에서 무슨 주식을 하느냐, 그런 좋은 회사냐? 아니에요. 좋은 회사 아닙니다. 노가다예요, 노가다. 말 그대로, 누구 말대로 개 잡부입니다. 근데 주식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는 방법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시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예전에 노가다 뛸 때도 책 한 권씩 다 읽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그랬어요. 노가다 뛸 때도. 아주 젊었을 때죠. 다 그 노가다 뛰어도 책 일주일에 한 권씩 다 읽습니다. 하는 방법은 다 있다.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으시면 다 된다. 그래요. 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오늘 재밌을 것 같네요. 7시에 있지, 9시 반에 있지, 10시 반에 있지. 요거 보면서 오늘 장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뭐 놓친 거 있나요? 놓친 거 없죠? 놓친 거 없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도는 내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살짝 말씀드리고 오늘 마감을 할게요. 주도는요, 내일 항생만 볼 겁니다. 그죠?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해서든 나오겠죠. 그죠? 뭐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그거는 신의 영역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겠죠. 만약에 미국장이 좋게 나왔다.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잠깐 나스닥을 한번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네. 잠깐만 이게 어디서 시작을 했니? 너는 11시에 여기서 시작을 했네요. 그죠? 어제 미국장이 나스닥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흘러내려와가지고 요렇게 끝났거든요. 자, 느낌이 어떠시죠? 제가 그랬죠? 그제 요 꼴이 이렇게 말고 내려와서 여기서 끝났을 때 요거 심상치 않다. 왜? 미국은요 뉴스가 없으면 흘러내리는 장이거든요. 그죠? 사실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승장을 뭐라 그러죠? 까먹었네. 하여튼 그런 상승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막 상승할 때가 있어요. 하루에 뭐 0.3%, 0.5% 많이 올라가면 1%, 빠져도 0.3%, 0.5%, 이렇게 빠지면서 상승할 때는 뭐 1%짜리, 0.5%짜리 이러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때, 그러면요 그때는 뉴스가 없어야지 상승해요. 어떠한 뉴스가 있으면요 갑자기 한 2%폭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날 또 빠져. 조정받아. 다시 예전으로. 차라리 뉴스가 없어서 0.5%, 0.3% 꾸준히 올라가는 장이 있거든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아주 그냥 이상적인 장. 뉴스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뉴스가 없으면 하락을 해요. 그죠? 그 장의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3월 8일까지 거진 뉴스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런 자잘한 지표들이 나오는데, 지표 때문에 요동을 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하향. 그리고 FOMC가 가까워지면서 더 변동은 더 심해질 거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뉴스라든지 지표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스닥 그냥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냥 흘러내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오늘 뽕 반등했다, 무슨 뉴스가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내일 항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항생은요, 이 상승세가 엄청난 상승세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락을 한 게 아니라 횡보를 했잖아요. 이 갭은요, 무슨 갭이냐? 이 갭은 무슨 갭이냐? 어저께 야간 선물, 그 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장에서는 하락을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굉장히 센 거예요. 분명히 이 상승분 있잖아요. 이 상승분을 메꾸든지, 아니면 치고 그냥 나가든지, 무시하고 치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무시하고 치고 나간다? 여기서 양봉이 하나 이렇게 나온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유럽하고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 중국 항생이라든지 상해 증시에 영향을 줘서 상승폭을 대폭 키울 거고, 오늘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하락세 가지고 항생하고 상해가 같이 동반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포스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미국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내일 중국장이 상승을 해버리면 문제는 복잡해지죠. 그렇다 그러면 내일은 비중을 분명히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락이 더 많고 중국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왜? 위안화가 상승을 해버렸으니까. 그죠? 오늘 그 증거가 나왔잖아요. 위안화 상승. 그죠? 근데 왜 여기서 이게 몇 시죠? 왜 여기서 꼬꾸라졌었지? 5시 25분에 그냥 환율이 갑자기 꼬꾸라졌네. 무슨 이유가 있나? 위안화가 꼬꾸라져가지고 원화가 꼬꾸라졌나? 잠깐만. 원화. 25분. 20분. 원화가 먼저 꼬꾸라졌네. 그죠? 25분. 원화가 먼저 꼬꾸라지고 위안화가 꼬꾸라지고. 그죠? 그러면 달러 지수는? 달러 지수도 꼬꾸라졌네? 이 몇 시야? 35분. 20분. 거진 동시에 꼬꾸라졌는데요? 이 꼬꾸라지는 원인을 또 찾아야겠네. 이건 뭐 내일 나와야겠죠.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연속성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계속해서 꼬꾸라질 건지, 오늘 저녁 내내 꼬꾸라질 건지.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금리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빅스가 20일. 빅스 너무 약하다. 21이 뭐야, 22. 이게 지금 빅스 같은 경우는 거진 22가 만땅이에요. 옛날처럼 막 28, 30 이렇게 안 올라가네요. 그죠? 이게 올라가면 엄청나게 떠야 되는데. 그죠? 보통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 33 이렇게 가죠. 그죠? 보통 27 이상 뜨거든요. 이거 이상 떠야 되는데 요새는 뭐 많이 뜬 게 24, 21. 이건 뭐 뜬 것도 아닌데. 참 애매하네. 지표가 참 가늘어. 힘들다. 하여튼 저는 오늘 장을 그렇게 마무리했고요. 내일은 항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상해보다는 항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내일 가만히 보세요. 10시 30분 딱 그때 장이 딱 멈춘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이 딱 문을 여는 순간 요동을 치면서 위로든 아래로든 또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항생을 봐야 되는데 뭐 있습니까? 이것만 봐야지. 외국인 선물, 현물, 매집 상황 현황만 단디 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전에 그 단타 할 때 제가 이제 보는 뷰 있잖아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뷰를 보는 건데, 그냥 재미삼아 여러분들도 한 돈 100만 원 가지고 재미삼아 한번 튕겨 보세요. 괜찮습니다. 먹을만 해요. 수익도 나요. 오늘 수익이 대략 0.9% 정도? 0.9%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요.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요. 그랬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그러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들한테 강제로 전달하려고 하는 게 문제지, 글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바른 자세예요. 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돈이 방송하다가 실수한 거, 틀린 지표, 틀린 뷰, 뭐 안 맞는 멘트 이런 거 했다 그러면요 꼭 지적을 해주세요. 그거 지적질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돈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방향으로 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우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발전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하여튼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